발족시킨 중공은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경제까지 움켜쥐기 위해 지금은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을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그 하수인들인 대한민국 정치판과 특정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 방방곡곡에서 중공과 북한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그들 중 가장 얼빠진 자기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주사파 기생충들이 설립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과 여론 조작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중공 앞자리 주사파 기생충들은 사기 댓글 조작, 인지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촛불난동으로 국정을 무너뜨렸고 지금까지 부정선거로 국정을 농단하고 사기 정치 방역으로 나라를 망쳐버렸습니다. 중공이 기획한 사기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주사파 기생충들은 매일매일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악법과 국민들을 공산당과 노동당 개돼지가 되도록 감시하고 조정할 각종 위원회와 인권과 기업 말살법을 계속해서 만들어왔고 6.25 남침 전쟁의 철천지 원수들과 어리석은 평화를 공존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같은 위기를 우리가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5.18 광주 폭동을 명확하게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주사파 기생충들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햇볕 정책, 평화 통일의 거짓말에 속아버렸기 때문에 핵미사일의 공갈 협박에 떨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 불법 탄핵을 용납했었기 때문에 덮고 가자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탄핵 주범들인 법양아치들에게 헛된 기대와 미련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대반전의 기회까지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외쳐온 것은 불법 탄핵, 원천무효,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복귀였습니다. 탄핵무효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만이 이 난국을 단칼에 단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왔습니다. 잘못된 사기 불법 탄핵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덮고 간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영원히 바로설 수 없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무너진 법치도, 언론도, 교육도, 민주주의와 추락한 경제마저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까지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자고 오면 하시지 말고 원칙대로 하면은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후 왕과 같은 그런 죽느냐 사느냐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악의 세력들을, 그죠? 범죄 집단을 제거하면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50년의 평화와 번영이 올 것이고요. 이거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악의 집단, 아합은 남편이고 마누라가 이세벨입니다. 그 악마들이 지배하는 세월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사전투표하는 사람하고 본투표하는 사람하고 인종이 다릅니까? 여러분, 사전투표하시는 분은 백인종이고 본투표하시는 분은 황인종이, 우리 인종이 달라요? 다르지 않죠? 아니, 모집단이 똑같은데 어떻게 사전투표한 사람들은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을까요? 이건 진짜 대한민국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사전투표한 사람도 본투표한 사람하고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똑같은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이 나왔다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국힘이 180석, 민주당이 120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전투표가 본투표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게 뭡니까? 본투표한 사람하고 사전투표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인종이 달라야 돼요. 그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라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 아니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사전선거에서 425대 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표준 3포도 분포에 분류해봐도 평균값으로도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국힘의 애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왜 못 열까요? 그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얘기했다 난 끝장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될 사람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기 못해요. 우리는 솔직하게 잃을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잃을 게 너무 많아. 또 해먹어야 되는데 못 해먹는 그런 안쓰러움이 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싸워줘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때 지도 창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손 들고 나가자 싸우자 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국은 입시 비리를 저질러서 많은 분들 부모들의 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그런 가슴에 상처를 주고 나라의 입시 제도를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지금도 그런 범죄자인데 국회의원이 돼서 입법을 한다고 국회에 입성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작자입니다. 박영선이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누가 얘기를 했느냐. 기자들이 며칠 동안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김한길이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왜냐? 이관섭을 비롯해서 성태면 정책실장 전혀 이쪽 공식 라인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선 라인이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 그런데 화요일날 아침에 이 뉴스가요. 월간조선 기자가 새벽 5시 반에 기사를 썼어요. 근데 8시 11분에 제가 아침 바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YTN 기자가 이걸 받아서 썼어요. YTN 기자는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세종시에서 요번에 당선된 김종민이 얘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낙연당 새로운 미래 이름으로 나와서 당선됐죠. 김종민이를 정무 특임장관으로 여야 소통을 하는 정무장관으로 임명한다. 근데 이건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돼요. 장관 한 자리 늘리면. 그래도 여야 간에 토송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원포인트 정부 조직법 개정이 쉽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3명으로 YTN이 하나 올렸더니 50분 뒤에 8시 50분인데 조선일보 정치 대통령실 기자 이름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긴급히 전화했더니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검토되고 있다. 사실이다. 그 내용이 어느 쪽에서 거리가 돼서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안다 하는 내용이다. 하루 종일 전 언론이 이거 난리쳤어요. 그 다음 날 어제까지도 난리칩니다. 김한길이가 지목이 됐는데 지금 현재 한 이틀 지나니까 정리되는 게 결국 홍보기획 라인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그럼 홍보기획 라인은 뭐냐? 결국 김건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김건희 쪽에서 이 안을 냈고 그래서 지금도 일부 기자들은 딴 건 몰라도 박영선 총리 카드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생각도 못했죠. 징역 2년을 받아서 3, 4개월 뒤에는 구속 수감하러, 구속이 아니라 수감 생활을 하러 보여도소에 가야 되는 친구가 당을 만들어서 성공한다고 생각을 못해요. 3월 3일 날에 3월 3일 와서 한 달 만에 12석을 갖고 와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조국이가 딱 선언했죠. 1번이 뭐냐? 나는 김건희 특검하고 2번은 한동훈 특검하겠다. 한동훈이 딸도 미국 명문대 유학 가는 과정에 무슨 논문에 공동 저자로 게재한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뒤져보자 이거죠. 우리 딸도 뒤지듯이 한번 뒤져보면 너도 문제 안 될 게 어딨냐. 최순실이는 이놈들이 조작을 해갖고 만들어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최순실이는 최태민이의 딸이라는 그게 있었다. 뭔가 건드리게 있었는데
김건희가 나와갖고 열몇 시간 하는 이거 한 2번 나와갖고 나 죄송한데 이것 때문에 탄핵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윤석열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렇게 풀지 않고는 개원하자마자 김건희 특검에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만일 이재명이라든가 이쪽 세력과 남은 임기 3년을 무난하게 채우기 위해서 윤통이 타협의 길로 가는 어떤 그런 노선을 취한다면 아마 개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 우선은 이 4년 임기 중임제로 나가는 개헌을 하면은 자동으로 1년이 단축이 되거든요. 그럼 야당도 명분이 자꾸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결국 설거머니 조국이가 그걸 주장했잖아요. 18년 동안 민정수석 개헌 내용 다 설명했잖아요. 설거머니 자유가 어느 날 없어지고 그냥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법 처리는 사법대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북한에 이재명 도지사 때 800만 달러가 북한에 건너갔잖아요. 귀중한 돈이. 물론 개인 기업이지만 그 기업도 결국 대한민국에 돈이 건너가는. 그 수혜자는 누구예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이고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한 착수금으로 400만원. 이건 뇌물죄로 최종 수혜자인 이재명이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돼야 됩니다. 왜냐? 이화영이가 이미 2주 전에 징역 15년을 구형받았고 6월 7일인가에 선고 날짜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도 기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연 다음 주에 만나고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시점이에요. 한국도 대한민국에 100억이 넘는 돈이 유엔 제재를 어겨서 넘어갔는데 이걸 기소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너무 이르다 이거야. 한 6월달 새 국회가 출범한 상황에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벌써 꼬리를 내렸대요. 그리고 특검이 왜 되면 특검 결국 못한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특검을 못한다고. 특검을 그럼 안 하는 대신에 어떤 카드를 이재명에게 던져줄 거냐. 이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과연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잡아야 되느냐 하는 여러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자만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만들어줬던 우리 이 보수 진짜 보수의 우리 이 어르신들의 그 충정을 정말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오히려 정말 국민을 보고 가는 어떤 올바른 길이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시고 더 용기 있게 지켜주기를 우리는 바랄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또 끝까지 우리가 정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시 머리띠를 둘러매고 태극기를 들고 또 광화문 시청으로 나가야 될지도 모를.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고 남은 임기 적당히 하고 마누라 적당히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다면은 이거는 파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정말 참담한 어떤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